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이슈의 본질을 파헤쳐 봅니다. 바로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닥칠 것으로 예측되는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냉철한 예측,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가위형 격차입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우리 대출금리도 따라 내려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돈의 흐름에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리 경제가 품고 있는 깊은 구조적 문제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답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개의 그래프에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요. 한국의 시장 금리가 미국의 높은 금리에 점점 더 묶여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런데 동시에 오른쪽을 보시면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면서 시중에 풀려야 할 돈을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한쪽에서 돈을 풀려고 해도 다른 두 곳에서 더 큰 힘으로 돈줄을 쥐고 있는 거죠. 대출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역설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 다음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줄을 꽁꽁 묶어버리는 강력한 금융 규제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즉 구매력 자체를 계산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위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3단계로 갈수록 대출 한도가 뚝뚝 떨어지죠. 특히 마지막 3단계가 적용되면 거의 절벽 수준으로 급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 새로운 규제 하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가격대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는 겁니다. 개인의 구매력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연봉 1억 원을 버는 사람을 예로 들면요. 이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자금 여력이 무려 51%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자금줄이었던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상 갭 투자라는 방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임대차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익식했던 전세는 15% 수준으로 급격히 쪼그라들고 시장의 70%를 월세가 차지하는 완전히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재편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건 세입자에게도 집주인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정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변화들이 이 나라의 경제적 허리라고 불리는 중산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냥 격차가 크다는 수준이 아니죠. 무려 129.6배입니다.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이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양극단 사이에 끼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취약한 중산층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속이 텅 빈 중산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 바로 스모킹건입니다. 소득을 5등급으로 나눴을 때 딱 중간인 3분위, 즉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중산층을 보시죠. 이 갈색 막대가 한 달 생활하고 남는 돈, 즉 잉여자금인데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아요. 분명 소득은 있는데 세금 내고 대출 이자 갚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액수가 월 평균 65,700원입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단 한 번만 발생해도 바로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재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취약성은 개인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부동산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 대한민국 가계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극도로 취약한 구조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위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폭탄이 2026년에 동시에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세금 폭탄이 매물을 쏟아내게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건설사들의 부실 프로젝트, 즉 PF 폭탄이 터지면서 공급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금 폭탄입니다. 2025년 5월까지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됩니다. 세율이 최고 80%에 육박하게 되죠. 이건 다주택자들에게 유예 기간 끝나기 전에 시장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터지는 게 바로 PF 폭탄입니다. 무려 186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중에 약 31%, 그러니까 58조 원 정도가 부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단순히 건설사 몇 개가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염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전염병과도 같은 위험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금리 역설 때문에 대출이자 비담은 계속 늘어나고 스트레스 DSR 규제로 집을 살 능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은 이미 버틸 여력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게 위태로운 상황 위에 2026년을 기점으로 세금 폭탄과 PF 부실이라는 두 개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거대한 힘이 단 하나의 지점, 2026년으로 수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분석이 말하는 특이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